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대기업들도 지금 위험하고 저축은행도 지금 위험해요. 건설업체들도 위험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한 PF 사업장 신속 정리에 착수했어요. 왜냐면 저축은행들도 부달리거든요. 문재인 임기 때 PF 대출을 수백억 수천억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줬어요. 그냥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다 팔리니까 떼돈 버니까. 그래서 저축은행들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성 재평가를 통해서 부실 우려로 평가받는 사업장에 대한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끝난 거죠 뭐.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분양이 안 되는데.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 부실 우려로 분류된 PF 사업장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경매, 공매를 통해 정리하겠다. 저축은행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PF 대출 브릿지론이다 낸 건설업체들 위험한 상황입니다. 연체가 쌓이는 지방은행들도 신나게 PF 대출이다 보다 내줬었죠. 문재인 때. 대한민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들었던 게 문재인 임기 5년간이었습니다. 부동산 폭등했죠. 아파트들. 그래서 지방은행의 6곳의 평균 연체율이 0.86%. 0.5 이상이면 위험한 건데 0.86% 역대 최고예요. 1분기 대출 연체액만 1조 4천억.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고 PF 부실 이거 직격탄이고 지방은행들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경기도 안 좋아요. 부장님 2차 안 와요? 식당이 텅텅 비어 있답니다. 회사들이 회식을 잘 안 한대요. 원래 점심 정도나 먹고 돈벌이가 잘 돼야지 회사들도 회식을 나가고 2차, 3차를 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 부장님, 과장님들도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영끌해서 집 샀는데 고금리 계속 되고 있고 돈벌이는 잘 안 되고 회사도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2차, 3차 회식 놀러 안 다니는 거죠. 빅4, 4대 은행, 숙박, 요식업 연체율이 작년 1분기에 0.66%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0.76%로 올라갔어요. 4대 은행도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서울 신촌에서 8년째 요리 주점을 하는 분이 매일 해온 새벽 장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주말에만 하시기로 했대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새벽까지 회식이나 모임을 하는 N차 손님이 줄었대요. 2차, 3차 술 마시러 안 다녀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수년간 집에서 혼술하는 분위기도 정착이 되는 바람에 더 안 가게 됐죠. 불경기도 있는 데다가. 그래서 최근에 사정이 더 안 좋아지면서 폐업까지 고민 중일 시랍니다. 은행 연체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이 치솟았어요. 자영업자를 비롯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크게 뛰었어요. 특히 업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빌린 주담대에서도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문재인 때 빚 내라 그랬어요. 빚을 내서 니네들이 살아남아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국가에서 빚을 졌어요. 다 퍼줬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들한테 수천만 원에서 수억씩 무진장 뿌렸어요. 다 살아남았고 빚도 안 졌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영업 제한만 때렸어요. 확진자 수 좀 늘었다 싶으면 영업 제한 때리고 언제 풀리나 그래서 좀 확진자 수 줄면 다시 풀어줬다가 또 다시 확진자 수 늘면 또 영업 제한 때리고 이거 수차례 반복하면서 속이 새까맣게 탔죠. 자영업 하신 분들. 그러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처럼 자영업자들한테 빵빵하게 영업 제한에 동참해주고 희생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안 해줬어요. 찔끔찔끔 해줬어요. 그래서 빚을 냈단 말이에요. 아, 코로나 끝나면 그래도 다시 장사 잘 되겠지 이런 희망으로 빚을 내셨단 말입니다. 또 빚을 내라고 조장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났는데 경제가 더 안 좋아요. 빚을 못 갚고 다 폐업하고 자살도 하시고 큰일 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22곳이 부도났다. 부동산 시장 파란불 아니다. 건설업계는 빨간불이다. 종합건설사 7곳, 전문건설사 15곳이 부도가 났어요. 건설사의 폐업이 전년도에도 안 좋았지만 경기가 전년보다 더 폐업이 증가했어요. 연말에는 부도가 더 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를 미국 연준에서 낮추려고 하는데 금리만 낮춘다고 해서 이게 다 살아날 것 같지도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이 너무 돈을 뽑아서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인데 벼랑 끝 자영업자 물러날 곳도 없다. 대전일보 기사요. 대전의 일반 음식점이 올 상반기에 424곳이나 폐업을 했대요. 한 달에 대전에서만 70곳이 문을 닫았고 철거 용역 업체만 호황이래요. 20년 자리를 지킨 사업장도 문을 닫았답니다. 철거 의뢰를 받아가는 것이지만 폐업하는 가게를 보면 남일 같지가 않아요.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있으면 중고로 팔아 한두 푼이라도 챙기시라고 권합니다. 대전에서 내부 철거 전문 업체로 운영하는 A씨는 올해 들어 철거 의뢰 건수가 늘어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은 착잡하대요. 10년, 20년 자리를 지키던 식당도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며 남일 같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국민들 탓이 아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탓이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보시면은 그지같이 하는 자영업자들도 다 돈벌이 잘 합니다. 우리나라 경쟁 치열하고 상향 평준화됐어요. 다 맛있게 잘 만듭니다. 음식점이건 커피숍이건. 이게 자영업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다 정치인들이 세상을
망조를 안내한 겁니다. 문재인, 윤석열, 친문 수박들, 국민의힘 쓰레기들, 좌파 우파 다 쓰레기들이에요. 다 민주당 친문 수박들이나 국힘 쓰레기 민족 반역자들이나 우리 부모님도 장사 접었어요. 사업 부진 탓에 폐업자들이 100만 명에 육박한답니다. 폐업 100만 명이면 거기에서 일하던 알바생들이나 가족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IMF 코로나도 견뎠는데 이제는 한계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요. 소상공인 폐업 100만여 명 위기. 지금 앞길이 막막해요. 가게 망했으면 알바라도 하고 노가다라도 뛰면 되지. 그것도 없어요. 알바 자리도 없어요. 건설 경기도 폭망이라서 노가다 뛸 자리도 없어요. 뭐 해서 먹고 삽니까? 택배 하신 분들도 자리 별로 없지 않아요? 배달 알바도 배달 건수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오토바이들 중고 마켓에 매물 쌓여 있습니다. 당근 알바자리 1명 뽑는데 62명이 지원한 것도 있대요. 한장을 노리시죠. 추석 앞두고 깊어지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잔인한 9월 보릿고개. 영남일보 기사인데 대구의 외식업계 매출이 급감했대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누가 만든 세상인가? 홍석현 문재인이 판을 깐 세상이에요. 윤석열은 문재인의 꼬봉이고 대구 북구에 있는 이태원길의 식당가가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모습이다. 점심시간엔 그래도 사람이라도 좀 다녀야 되는 건데 장사가 안 돼도 이 정도로 안 될 수가 있나 싶어요. 오늘 점심때 매출이 3만 원을 겨우 찍었어요. 가게 문을 연 이래 최저네요. 대구 북구 7국의 최대 상권인 이태원길에 7년째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40대 사장 김모 씨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9월달 들어서 매출이 쭉쭉 빠졌다. 9월달 되게 안 좋답니다. 연말까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돌파구가 안 보이는걸요. 지금 무섭다는 생각까지 든대요. 이대로 가다간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다.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에도 비슷한 하소연이 쏟아졌대요. 대구에서 닭갈비집을 운영 중인데 장사가 너무 안 돼 알바생을 해고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고물가, 고금리 탓에 경기 불황이 길어지면서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곡소리가 난다. 특히 외식업계 매출이 급감했어요. 대기업이다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신 분들 뭐 가게라도 하지 이러시는데 가게도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 폭망 직전 상황입니다. 서울 시내에도 번화가에 1층에 공실들이 많대요. 주말에도 사람들이 안 다닌답니다. 밤에. 암담한 현실인데 식당, 술집, 카페 등은 매출 비수기인 9월달을 일명 보릿고개라고 부른다. 통상 7월, 8월 휴가철을 보낸 소비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씀씀이를 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9월은 복합 불황의 기운이 더해진 탓인지 예년보다 체감 불황 정도는 더 심화된 상황이다. 강남역에도 공실이 1층에 몇 개 나오고 있고 홍대 앞도 그렇고 이대 앞도 그렇고 신촌도 그렇고 대구 신용카드 결제액이 전달보다 5% 줄었고 대구 서구청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분은 지난달까지 매출이 안정적이었지만 이달 들어 매출이 반토막 났다. 아무리 명절 전에 비수기라고 해도 올해는 유독 심한 것 같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 압도적으로 미분양 물건이 쌓여있는 동네가 대구입니다. 폐업하고 실업급여 받는 자영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대요.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이 전년 대비 14%나 올랐답니다. 고금리에 물가도 잘 못 잡고 있어요. 이 정권은. 식자재 값이 오르니 메뉴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메뉴판 가격 오르면 손님들이 줄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하여튼 폐업하신 분들 실업급여 받으세요. 50인 미만인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문을 닫을 경우에 가입 기간에 따라 기존 보수의 60%를 120일에서 210일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폐업하신 분들은 버텨내시고 실업급여 신청이라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한 개인 법인 사업자가 98만 6천 명, 100만 명이네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 올해 들어서도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있어요. 11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자영업자의 수가 계속 줄고 있고 지금 전 분야가 다 그래요. 영화 이쪽 업계도 그렇고 컴퓨터 게임 IT 업계에도 피바람이 불고 있고 건설업은 말할 것도 없고 금융 쪽도 위험하고 자영업도 그렇고 지금 잘 되는 데가 없어요. 이게 문재인 임기 때 국가에서 부채 비율을 높여서 국가에서 돈을 퍼 부었어야 돼요. 그게 원래 상식적인 정책이었어요. 근데 개개인들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고깃집을 경영하시는 분은 카드론을 빌려서 힘든 상황이래요. 1,000만 원 카드론 받으면 한 달에 170, 180만 원 원리금이 나오는데 이게 삶인지 지옥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여행사 경영하시는 분도 집값이 오른 상황이어서 그걸로 대출을 1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대출만 2억을 받아서 여행사를 어떻게든 연명을 해서 경영해보려고 하는데 참 암담하죠.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4번 연장을 했는데 2022년 9월에 유예 조치도 만료됐고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 청년들도 취업도 안 되는데 학자금 대출받아서 대학교 학비 낸 학생들 반장을 노릇이에요. 학자금 빚 못 갚는 청년이 2만 명이 넘어섰답니다. 연체액이 1,000억에 육박하고 최근 3년간 역대 최다 연체 인원 발생이에요. 빚을 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도 안 되는데
학자금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청년들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신청자가 20만 명이 육박하고 대출 금액이 1조가 넘는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 분야에서. 청년분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분노하셔야 됩니다. 청년 친구들아, 너네들이 못나서 취업 못하고 이런 게 아니야. 빚더미 않는 게 아니야. 정치가 썩어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걸 인식하고 분노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나서야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되돌아봐도 항상 청년들이 나서서 민중혁명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학자금 대출도 못 갚고 취업도 안 되고 이게 청년들 탓이 아니에요. 40, 50대 이상 중장년층 기성세대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하고 사는 거 스펙 관리하고 이런 거 알아요. 이게 정치가 썩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학도 많이 정리해야 돼요. 지방에 너무 많은 대학들이 지금 생겨나 있는데 친일 사학재단들 포함해서 싹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명문대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데 지방대 나와서 제대로 취업이 될까요? 쓸데없이 수천만 원을 낭비해서 대학 졸업장을 땄는데 취업도 안 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기술 배우고 그래야죠. 기술 배우고 자격증만 잘 따도 돈벌이 잘하는 세상 되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죠. 대학에서 뭘 대단한 걸 배운다고. 20대 신용 불량자가 3년 새 25% 급증했대요. 뭐 또 이런 거 보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 젊은이들이 요즘에 무슨 스포츠 토토다, 코인이다, 도박이다, 게임이다 해가지고 빚을 내서 신용불량자가 된 거지. 근데 청년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 안고 함께 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확장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MZ세대라고 모면하고 이찍이라고 갈라치기 한다고 해서 이재명 표가 늘어나요? 이재명 대통령 돼요? 청년들이 왜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었을까? 무슨 갭 투자까지 한다고 하고 문재인 정권 때는 비트코인이다, 가상화폐다, 토토다, 별의별 도박을 왜 할까? 주식 투자하고 희망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일확천금이라도 노려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알바해서 대학 졸업해도 취업이 안 돼요. 그렇게 엄청난 경쟁을 뚫고 취업을 해도 내가 매달 받는 월급을 계산을 해보니까 대도시의 아파트 살려면은 한 10년, 20년, 30년 일해야지 겨우 살까 말까예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비트코인이다 뭐다 도박이다 손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이 없으니까. 이게 기성세대들의 잘못이고 정치가 썩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청년들이 악마겠어요? 빚더미 20대 신용 유의자 6만 6천 명, 3년 반 새 25% 급증, 취업난 속에 캥거루족, 취업을 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 44만 명이래요. 그러니 당연히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고 조카들이에요. 이찍이라고 모면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안 보이면은 홧김에 윤석열 찍고 도박도 하고 투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치가 썩어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올바르게 정치를 바라보고 판단해서 깨끗하고 나라 위하는 정치인들 뽑아놓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돈과 권력 탐하려고 국민들한테 사기치고 개혁하는 척, 약자 위하는 척 쇼를 하면서 뒷돈 받아쳐먹고 헤쳐먹는 좌파나 우파나 다 드글드글 하단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우리 국민들 다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분야가 힘든 거죠.